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제가 약간 몸이 쉰 것 같죠? 네. 왜 그런 거 압니까? 응원을. 일주일 내내 리오올림픽 응원을 하느라고 이 목이 쉰 거. 그저께였나요? 네. 박상영 선수. 네. 펜싱 때 제가 MBC 김성주 아나운서와 맞춰서 정말 소리를 쉬었더라고요. 엄청 질러서 우리 얘기를 다 깨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하계올림픽 시작한 지 일주일째가 됐는데요. 맞아요. 그동안 참 좋은 소식이 물론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만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굉장히 팬인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 소식을 전해왔는데 네. 이윤정 아나운서는 뭐 잠이 많아서 챙겨보고 그쵸. 있습니까? 저도 사실 아쉽지만 잠이 많아서 이제 아침에 알고 소식을 있습니까? 듣고 예. 하는데요. 저는 챙겨보는 거 양궁이죠. 양궁. 믿고 보는 종목 양궁. 예. 어제 또 금메달하고 또 동메달 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서 뉴스를 봤나 봐요. 그럼요. 봤죠. 알겠습니다. 네. 자, 남은 올림픽 그 일정 동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뭐 지금 보니까 또 네. 이용대 선수가 유연성 네, 맞아요. 배드민턴 하고 있던데 남은 종목에서도 또 금메달 승전보 소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첫 순서 금요 스페셜 첫 순서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첫 순서 취업 취특기 공모전의 서포터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스펙보다 확실한 나만의 능력을 쌓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취특기 공모전의 서포터즈 시간인데요. 그런데 좀 뭔가 이전까지는 고쌤과 함께 좀 약간 칙칙한 느낌이었는데 뭔가 오늘은 스튜디오가 좀 밝아진 느낌이죠. 네, 이 시간에 네. 상큼하고 파릇파릇한 뉴페이스가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내 능력을 200%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시죠. 30분 미남. 네, 고종필 이제 너무 뻔해요. 네, 뻔합니다. 전문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30분만 반갑습니다. 네, 30분. 네. 3분 아니죠? 30분. 네. 오늘 진짜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뉴페이스라 길게 얘기해야 되니까. 네. 자, 오늘 대망의 첫 출연이죠. 황인주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황인주입니다. 자, 앞으로 네, 소개 취업 걱정에 한마디. 밤잠 못 이루는 대학생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제 취업에 도움되는 서포터즈와 공모전을 고쌤과 함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시 뭐 첫 마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고쌤의 첫 방송과는 다른 느낌. 예, 네. 앞으로 기대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역시 예. 대학생답게 열정 그러니까요. 가득한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에너지 느껴지시죠? 이 에너지는 따라갈 수가 반성 좀 없습니다. 하시고요. 네, 제가 그 첫사랑이랑 결혼했으면 저만 딸이거든요. 네, 나이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거 싫어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집사람 분이 보면 싫어하실 텐데. 저 와이프 집 일하러 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일하러 가시면. 제가 일단 주소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자, 늘 학생들과 함께 해왔으니까 이제 훨씬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그 고쌤의 주 네. 무대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자, 오늘 취업 특히 공모전엔 서포터즈 참 말이 어렵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어려워요. 자, 오늘의 아이템 힘차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공모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오개광고센터 주최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문화일보 후원으로 시행하는 제7회 바람직한 오개광고 문화 공모전입니다. 네. 이 공모전 어떤 공모전인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주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주체인 한국오개광고센터는 2008년 오개광고의 획기적인 개선과 관련 네. 사업의 육성, 그리고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오개광고 사업을 통해서 각종 국제 행사를 지원하고요. 자치단체의 간판 개선 사업 지원, 그리고 오개광고 관련 정책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오개광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람직한 오개광고 문화 공모전은 디지털 공모전, 디지털 콘텐츠의 공익 광고, 사진을 공모함으로써 바람직한 오개광고 문화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뭐 듣셨지만 이름대로 참 바람직한 공모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황인주 학생이 간략하게 이번 공모전에 대한 사항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공모 주제는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5개 광고 문화입니다. 네. 다양한 간판 소재, 자유로운 주제로 개성과 재미, 전통과 아름다움이 조화로운 5개 광고물 관련 제품을 제시하면 됩니다. 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는데요. 단체로 참가할 경우에는 팀을 3인 이내로 구성해 주셔야 하고요. 응모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 공익 광고, 사진 이렇게 세 분야입니다. 네. 사진 분야 2편 제출 외에는 나머지는 한 편씩 출품을 할 수 있고 분야별로 동시 응모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해될 것 같아요. 뿌잉뿌잉 네.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응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응모는 한국 5개 광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5개 광고는 그 상업성이 좀 강하지만 도시 공간이나 어떤 그 자연 경관 속에서 환경 디자인과 좀 조화를 이룬 쪽으로 좀 점점 더 발전해가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번 공모전 어떤 디자인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보통 저희가 길에서 이제 간판을 많이 보지만 그냥 네. 지나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하면 좋을까 좀 고민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항상 네. 하셔야 네, 돼요. 아마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백문이 이제 불여일견이다. 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디지털 콘텐츠 분야 수상작부터 살펴볼까요? 네, 작년 디지털 콘텐츠 분야 대상작인데요. 예. 나를 밝히는 간판입니다. 약 2분 정도 되는 광고인데 함께 보시죠. 네, 네. 함께 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건 저 간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적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간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얼굴이기에 더욱 멋지게 보이고 싶다는 점입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무수히 많은 간판 속에서 제 간판이, 제 이름이 눈에 띄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간판은 자, 지금 영상 함께 보고 계신데요. 다양한 메뉴, 취업 준비생이 다양한 입장과 스펙을 또 5개 보여주는 간판의 것이 특성을 좀 연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인조 학생 볼 땐 어때요? 저 느낌이? 5개 간판 개선 방안이랑 취업 준비생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팁을 연결했다는 면이 저도 많이 공감이 됐어요. 특히 그렇죠. 자기소개서 같은 면이 예.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살짝 톤이 좀 아쉬운데 너무 좀 낮은 느낌이어서 예. 우리 고쌤이 좀 또 짚어주시죠. 네, 이 작품은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작품인데요. 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하고 이제 간판의 특성을 이제 믹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수 간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거 다 제끼고 예. 한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똑같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취업을 할 때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용기를 내서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의 단어만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광고는 뭐 다른 분들보다는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학생들한테 폭풍 공감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심플 is best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심플하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한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공익광고 분야 최우상을 받은 어울림이 맛이다, 어울림이 멋이다라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경남 정보대학 시각디자인과 학생의 작품으로 이 점퍼의 특성과 거리 문화의 어울림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사진과 함께 잘 표현해서 최우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정말 이게 보니까 공익 광고 느낌이 잘 보이진 않지만 공익 광고의 느낌이 좀 나는 느낌, 깔끔하기도 하고요. 일단 네. 간결한 디자인 저는 제일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짧은 단어로 표현했다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공모전 작품을 만들 때나 어떤 그 5개 간판을 만들 때 좀 고려해야 될 핵심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이 다음에는 또 사진 분야 수상작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사진 네.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비 내리는 날 카페입니다. 네, 되게 분위기가 있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이제 비 오는 날에 그 밤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조그만 간판이 드러나도록 이제 표현해서 간판 이미지를 잘 높였다는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기 인주 학생 보기엔 어때요? 저거? 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문패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친구들이랑 카페 자주 가는 편인데 네. 그런 데 가도 뭐 분위기랑도 잘 맞고 환경이랑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멋진 간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 공모전을 통해서 좀 더 한국 간판 문화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개선되고 또 한국적인 도시 환경 디자인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그게 바로 이 공모전 목적이거든요. 네. 잘 짚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현재 간판 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네. 그러니까 도시 환경과 이제 잘 어울리게 그리고 재미, 개성, 전통, 아름다움이 조화로운 그런 간판을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수상작들을 쭉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을 저희가 또 알아봐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디지털 콘텐츠, 공익 광고, 사진 분야로 구분해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디지털 콘텐츠와 이제 공익 광고 분야는 주제 적합성, 그다음에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흥미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요. 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 적합한지 그리고 예술성이나 완성도, 활용 가능성, 흥미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인주 학생이 굉장히 꼼꼼하게 작품을 살펴보는 것 같던데 뭐 궁금한 점은 없나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년도 대학생들이 대부분 수상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참가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수상하기 위해서 그런 수상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국내 간판을 주제로 작품 만들 때는 아무래도 외국어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된 간판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판을 포함한 건물과 이제 주변 환경을 같이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센스 있게 작품을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토리, 아까 보듯이 하나의 스토리, 그다음에 하나의 단어가 딱 눈에 띄도록 상대방에게 감성적 호소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작품을 제출할 때. 그러니까 그 설명서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긴 설명보다는 아주 심플하게 그다음에 인주 학생의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아주 정성 들여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예전에는 외국어를 쓰는 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약간 사대주의 성격의 그런 분위기가 좀 녹아 있었다면 요즘은 한글을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하는 게 또 인기가 많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가자 대부분이 그 국내 간판을 선택해서 작품을 좀 만들었다는 저희가 아까 사진과 화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지만 고쌤이 방금 전에 말려주신 방법대로 신경 써서 작품을 만들면 수상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궁금한 점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네, 바람직한 5개 광고 문화 공모전이 공익성과 공신력을 동시에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공모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모전 참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 같은 게 어떤 게 있나요? 현실적인 이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수상한 이 작품들은 홍보 자료를 기사나 홈페이지 기재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 단체의 뭐 참고 자료 사용되면서 본인의 작품이 뭐 여러 가지 방면에 활용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시상식과 전시회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일단 많이 노출이 노출이 그죠. 노출이 첫째입니다. 이거 누구 작품이야? 잘했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스카우트 된다고. 전에 그 아우디 그렇죠. 그분이 네. 바로 이제 뽑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수상자들은 뭐 행정자치부의 장관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받는데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지원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수상 못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지원한 공모전에 참여한 이력을 잘 풀어낸다면 자신만의 독특한 특별한 자소서나 면접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그런데 공공기관 이외에 일반 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모전에 참가한 이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리한데 요즘은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일반 기업 같은 경우도 장관 표창 정도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 정도의 수상작들은 인정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게다가 회사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반 사무직여도 이런 디자인에 손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보고서 쓸 때나 일반적으로 기한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직원들, 이런 예술적인 것에서 수상한 직원들을 충분히 선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공공기관 입사할 때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에서도 믿을 수 있는 이력인 만큼 좋은 혜택이 있을까 싶은데요. 시상 내역은 어떻습니까? 예. 시상은 이제 총 상금 4,150만 원이고요. 네. 총 54점의 작품에 각 상장과 상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수작은 이제 시상식과 전시를 통해 공개되는데 11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응모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네, 응모 기간은 9월 5일 월요일까지인데요. 네. 입상작은 10월 14일 금요일 홈페이지 게시판과 개별 통지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감까지 약 보름 정도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관심 그렇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빨리 작품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아이템인가요? 네, 이번에는 해외 공모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외 공모전. 네. 지난주 이제 UT 네. 그랑프리에 네. 이어서 해외 공모전인데 아주 글로벌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공모전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해외 취업에 관심을 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대세에 따라서 종종 이렇게 해외 공모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할 해외 공모전은 스미소니언 재단 주최 유나이티드 항공 후원으로 시행하는 제14회 스미소니언 포토 콘테스트입니다. 어감이 아주 좋네요. 네. 스미소니언. 예.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미소니언의 박물관으로 좀 유명하긴 한데 네. 이게 실제는 이제 기부와 이제 수익 사업 그리고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유명 교육 재단이거든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공모전은 스미소니언 재단에서 1970년부터 발행한 월간지 스미소니언 매거진에서 주최하는 포토 콘테스트입니다. 예. 그럼 스미소니언 매거진은 뭐 과학, 역사, 예술, 대중문화, 혁신 등에 걸쳐서 조사 연구해온 전시물이나 주제들을 살펴보고 세계 각지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조 학생이 좀 스미소니언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다고요? 네, 저도 스미소니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예, 예.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미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사실상 미국의 국립박물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스미소니언 재단과 협회는 19개의 박물관과 9개의 연구소, 네. 그리고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재단이 주최하는 포토 콘테스트는 세계 최상급의 사진 찾기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 전 세계 사진 작가들이 작품을 또 자유롭게 또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스미소니언 재단 46년째 발행 중인 아까 말씀한 대로 스미소니언 매거진에서 14년째 진행하고 있는 포토 콘테스트라면 이게 해외에서도 공신력 보장은 또 물론이겠고요. 네. 관련 직업에 대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뭐 상당히 어떤 임팩트 있는 이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콘테스트 인조 학생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참가 내용 알려드릴게요. 네. 이 콘테스트에는 전 세계 남녀노소 상관없이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참가 분야 중 유나이티드 에코 스카이스의 후원하에 만들어진 더 서스테이너블 트래블 분야는 콜롬비아 특별구와 미국 50개 주의 법적 거주자만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제출 사진은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참가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만 제출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나머지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머지 분야로는 내추럴 월드, 트래블, 피플, The American Experience, 예. Altered Images, 모바일, 마지막으로 더 서스테이너블 트래블 총 7개의 분야로 나뉩니다. 네. 분야별로 어떤 사진을 좀 찍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 서스테너블 트래블 분야는 인조 학생이 말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추럴 월드는 말 그대로 뭐 동식물, 자연, 예. 그다음에 뭐 경관이나 지리적인 기후의 특징을 세계의 그 자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을 찍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트래블 분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나 좀 지역별 활동과 장소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을 찍으면 되는데 이건 솔직히 미국 여행 계획이 없으면은 패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미국에만 좀 한정되어 있는 게 참 아쉽은데 그래도 분야가 많으니까 좀 네. 선택권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분야를 고르는 재미가 있는 이 콘테스트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피플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사람을 피사체로 쓰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더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인들의 역사나 또는 뭐 문화유산 그리고 이제 역사에 연관된 사건이나 사물 또는 활동 미국을 의미하는 거는 이제 뭐든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에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릴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까다롭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 작품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미국과 또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의미가 좀 어떤지 좀 다른지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 같은데, 네. 그러니까 더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가 미국에서 꼭 찍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 포토로 담아내면 좀 색다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얼트럴드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특수 효과가 적용된 사진인데 예. 뭐 포토샵, 합성 기술, 그다음에 각종 필터가 다 사용이 허용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술적인 사진 작품을 제작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모바일은 말 그대로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이 참가작들은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네, 참가자들은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작품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사진에 관한 내용 설명을 영문 100자 이내로 적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사진 분야별로 또 몇 장까지 제출 알려주죠, 그것도. 네, 예. 사진은 분야별로 15장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요. 예. 여러 부문에 동시 참가를 할 경우는 총 90장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진은 최소 2000픽셀, 크기는 10MB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반드시 JPG, JPG,
GI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네,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저희가 제출 방법까지 알아봤고 이제 기다리던 시간이죠. 2015년 수상작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스미소니언 재단이 선정한 수상작들 어떤 게 있을지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68개국에서 막 46,000개 달하는 작품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대상을 받은 이제 인도네시아 엘버트 이반 다나메 씨 작품인데요. 예. 신화봉 화산의 경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네, 화산이죠. 네, 이게? 저게 그 2015년 6월 화산이 아니고 화산재 아니에요? 저 오, 맞습니다. 구름 같은 건데 보니까.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게 신화봉 화산 폭발로 발생한 화산재하고 이제 가스가 산의 경사면을 다 덮었는데요. 저기 혹시 조그만 거 안 저 보이시나요? 밑에 네. 우측에 아래쪽이 마을이에요? 저기 나무. 네, 나무 하나면 나무 하나. 아. 그냥 그래요? 벌판에 나무 보이네요. 네. 네, 나무 하나가 딱 있거든요. 저게 저런 이제 환경에서도 꼿꼿하게 보이죠? 네, 우측 하단부에 그렇죠. 예, 예. 나무 앙상한 나무까지 삼지창으로 돼 삼지창 아니에요? 그런 느낌의 예. 이게 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게 좀 일부분이겠지만 네.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겁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되게 좀 그러니까 경이롭다. 경이롭다.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스럽다는 느낌보다는 경이롭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예. 이제 다음은 얼털드 이미지스 분야의 파이널리스트 작품인데요. 예. 이제 가장 많은 표를 이제 독자들에게 받았거든요. 네덜란드 앨리스 반 캠펀시 작품인데요. 예.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입니다. 볼까요? 네, 이 쥐예요, 저 뭐예요, 저? 개예요, 강아지인가요? 강아지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어서 강아지가 아닌 줄 저는 뭐- 알았어요. 네. 슈퍼 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저거 그냥 돼지가 앉아있는 줄 알고. 근데 정말 저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좀 네. 돼지는 저 귀가 절대 안 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을 별로 안 눈썰미가 없으시군요. 근데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보니까 이게 이 기차예요, 뭐예요? 되게 좋은 이게 그 어떤 거냐면 오리엔트 급행 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하고 이스탄불을 연결한 열차인데, 그러니까 오래돼 버려진 객차에 앉아 있는 아하. 작가의 강아지인데 이제 네. 불테리어 불테리어. 클레어를 찍은 예.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외모하고 좀 안 어울리죠. 약간. 그래도 어쨌든 뭐 네. 강아지가 너무 사람처럼 의연하게 화면에 녹아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자, 독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의외성 같은 것들. 다음 작품도 좀 기대가 됩니다. 뭔지 살펴볼까요? 예. 네, 다음은 이제 내추럴 월드 분야 파이널리스트인데요. 네. 일본의 이제 오가타 히데토시의 작품 절벽 위의 새끼 원숭이입니다. 제가 뭐예요? 동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진짜 너무 원숭이예요, 귀여워요. 지금? 뭐가 네. 원숭이인 거예요, 저게? 지금? 머리에 눈 이렇게 막 아, 저 밤소희 같은 게 지금 원숭이예요. 네. 귀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아하, 이제 애처로워 알겠네. 보이고 네. 네. 그러는 것 같은데 엄마 원숭이는 어디 있어요? 저희 엄마 원숭이 저기 화장실 간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엄마 화장실 가면 저렇게 앉아 있거든요. 화장실 앞에. 화장실은 뭐야? 네, 화장실. 원숭이가 화장실 가요? 저희 애기 같아서 엄마 화장실 갈 때마다 저렇게 쭈그려 앉아 있고 맨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애 보는 네. 느낌이 나서. 저도 네. 이제 아기가 있다고 또 네. 애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모성애 말고도 이제 아기를 갖게 된 이후로 어떤 부성애 이런 것도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모락모락 솟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작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얼틀드 이미지 분야의 파이널리스트인데요. 네. 미국의 라딤 슈라이버 씨의 작품 동시에 발광하는 반딧불입니다. 동시에 발광하는 발광, 반딧불이. 네. 네, 알틀드 이미지 분야라면 어느 정도 보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의 최신 저광 카메라로 이제 그 기술을 사용해서 어둠 속에서 저렇게 발광하는 반딧불을 완벽하게 찍었는데 그러니까 네. 저기에 이제 디테일과 멋있다. 선명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보존 작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좀 더 선명하게 멋있어요. 밝게 네, 뭐 이런 걸 좀 했겠죠, 밝게 그렇죠? 해서. 네, 얼털드 이미지스 분야는 사진을 아름답게 보정하는 스킬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셀카 보정을 조금 즐겨하는 편인데요. 뭘로 합니까? 포토 데리고 합니까? 비밀이에요. 네,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각 있게 보정을 해야 기존 작품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셀카 보정 기가 막히게 그렇죠. 합니다. 셀카는 이제 보조하는 보여줄 수 맛이죠. 없겠으나. 네, 보조하는 예. 맛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딱 사진 보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미팅 갔을 때 지금 말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를 보지 못한 사람한테 뭔가 보낼 때 네. 그럼 보정샷 보면 큰일 납니다. 알아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신이니까 포토샵이나 이렇게 보정 툴에 좀 이렇게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이런 얼틀드 이미지스 분야에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딴 것도 사진 볼까요? 딴 네. 사진도 한번 네, 그러니까 볼까요? 이에 트래블 분야 파이널리스트인데요. 예. 그러니까 인도의 이제 시해 열차 속에서 여성 전역한을 찍은 독일 타미다 씨의 작품 시해 열차의 여성 전역한이 사진은 있었고요. 좀 크게는 안 되죠, 저게. 뭐가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멋지네. 멋있습니다. 뭐 정말 예술 그림 아니에요?
사진을 사진이에요? 사진을 뭔가 보정한 거군요. 예, 필터 작용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사진 찍은 다음에 스케치 버전 같은 그런 것처럼. 맞아, 그런 그런 거고 이제 버전 얼굴 같아요. 깎고 이제 그렇지 맞아요, 그쵸. 그런 거랑 아주 비슷해요. 재밌네요. 다음 피플 분야 한번 네, 볼까요? 이제 피플 분야 파이널리스트는 일본 이제 교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네. 고된 삶에 지쳐가지고 잠든 노동자를 찍었거든요. 그 이탈리아 베네데타 씨의 작품 네. 정리의 고입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예요? 네. 일을 하다 너무 잠드신 거예요? 지쳐서. 아니면 지쳐서 노숙자분인가? 저기가 크게 좀 해주세요. 어디일까요? 저게 이제 일본 교토라고 합니다. 저게. 잘 안 보여요. 지금. 네. 좀 더 나중에 크게 저 저기 살색 부분이 좀 누워 계신 건가요? 네, 네, 저기 이렇게 문을 통해서 찍은 것 엎드려서 같습니다. 누워 있는 것 네, 같아요. 문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분야 파이널리스트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중국의 붉은 벽 앞을 걸어가는 그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를 찍었는데 네네. 중국의 지혜낭 씨의 작품 더 차이나 레드입니다. 예. 여자는 잘 안 뭘 보이네요. 빨갛긴 한데요. 자, 무슨 삼지창 우산을 같은 들고 느낌은 나는데 여자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빨간 어쨌든. 드레스 입고 있습니다. 저기. 어쨌든 뭐 더 차이나 레드 수상작이라고 하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참 다양한 작품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상자들의 국적만큼 굉장히 사진도 다양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에서 전문가 포스가 좀 물씬 느껴지는데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작가는 사실상 좀 승산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주 씨? 그 대학생 입장에서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서 따로 좀 더 조사를 해봤어요. 더 서스테이너블 트래블 분야 작품과 독자들이 뽑는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은 네. 창의성, 독창성, 완성도, 표현의 섬세함에 기반을 둬서 심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말도 있죠? 또 다른 어떤 부분도? 분야의 상이든 예. 아마추어, 전문가,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사람 등과 관계없이 예. 작품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예. 골고루 상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심사는 스미소니언과 스미소니언닷컴의 편집장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그 프로이든 아마추어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본인의 어떤 느낌을 살려서 한다면 어떤 좋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미리부터 내가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네. 열심히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시상 내역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카테고리별로 10명의 결승 진출자를 뽑은 다음에요. 한 명의 대상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서 최우수 작품을 하나씩 선정합니다. 네. 우승작을 포함한 최종 70명의 결승작은 2017년 스미소니언닷컴에 발표됩니다. 대상은 상금 미국 달러로 2,500불이나 받게 많이 되고요. 받네요. 예. 부문별 우승자들과 독자들의 선택에 선정된 사람도 각각 500불을 받게 됩니다. 네. 대략 대상이 이제 2,500불 하나로 이제 한 환전을 해본다면 2,280만 원 가량. 나머지는 하나로 한 70만 원 가량. 예, 상금을 제 돈에 좀 받기 때문에 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상금 외에 다른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네, 그 스미소니언 역대 수상작들은 홈페이지에 꾸준히 게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재단에 이제 공적으로 기록 보관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장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스미소니언이 발행하는 잡지나 상업적 생산품의 디자인에 쓰이거나 또는 이제 전시에 출품되기도 하는데 예. 사진하고 관련된 직업을 원하는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 파이널리스트에 진출만 해도 정말 확실한 이력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주 씨가 고성능 장비가 이 대학생들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준비하면 될지 얘기를 좀 해줄까요? 모바일 부분과 얼터드 이미지스 공략을 추천을 해요. 네. 요즘 휴대폰 카메라가 웬만한 고성능 카메라 부럽지 않는 그런 네. 고화질과 고기능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본인의 작품 색깔과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네. 뭐 사진을 찍고 또 포토샵이나 수정에 조금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기능이 부족한 카메라라고 해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접수 마감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접수 마감은 이제 미국 동부 표준시로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인데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일 목요일 오후 12시 59분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밤 12시 11시 59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네, 12시,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낮 12시 네. 59분까지 네네. 라는 거 잊지 마셔야 예, 예. 되겠습니다. 자, 참가하면서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터드 이미지 분야 외에는 너무 과도한 수정을 하면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팟이나 뭐 다칭이나 버닝 같이 이런 기본적인 뭐 약간의 색상 조정 가능한데 네네. 다른 분야에서 너무나 심하게 조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얼터드 이미지로 아예 이동시키거나 실격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법적 저작권 포기 동의서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이게 어떤 뭐 어떤 건가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저작권 포기 동의서를 네.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굉장히 꼼꼼하고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는 모델한테도 저작권 포기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야 되고요. 아하. 그리고 모델이 미성년자다. 그럼 부모님께도 받아야 돼요. 아, 사인을. 그러니까 내가 찍는 경우에 작품을 하는 경우에 그 안에 어떤 저작권에 걸리거나 해당되는 게 있다면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소유자에게 네. 받아야 된다 그거. 예,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저처럼 이렇게 영어 못하시는 분들 걱정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밑줄에 내 이름 적고요. 그러니까 다음 밑줄에 내가 사진을 찍은 사람, 그러니까 즉 모델이 된 사람 이름 적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이제 본인과 모델의 보이진 간단한 않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예, 뽑으시면 간단합니다. 보일 거예요. 개인 정보만 간단하게 넣으시면은 네. 예, 충분히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모델이 사람인 경우에만 저작권 포기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즉 조각이나 또 뭐 동상, 그림, 그러니까 이미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묘사한 사진 역시 저작권자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동의 사인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저작권 있는 작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미켈란젤로의 다비상을 너무 담고 싶어서 찍었어요, 박물관에서. 근데 원래 박물관은 사진 촬영이 금지입니다. 네, 원래는 안 되지만 찍었다. 그러면 이제 다비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저작권 포기 동의서를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서 작성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이 다비상이겠죠, 다비드상.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 미켈란젤로 쓰고요. 그 다음 아래 줄에는 제 이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비상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는 그 관리자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적으셔야 됩니다. 이 법적 저작권 포기 동의서는 언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사진 낼 때 같이 내도 되고요. 예. 나중에 이제 재단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요청할 때 네. 그때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고 보통 이제 파일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네. 저같이. 그러니까 그거 잘 저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잘 잃어버리고. 네. 그럼 자. 법적 저작권 포기 네. 동의서 외에 다른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 이게 그 규격이 좀 있어요. 그 보시면은 사진의 이제 가장 긴 면이 3000픽셀 넘으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최소 3000 dpi 고해상도 사진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를 스캔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분야는 이 규칙이 중요하진 않고 단지 이제 고해상도 사진을 좀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법적 저작권 포기 동의서 그리고 분야별 제출 규격 꼭 확인하셔서 실수 없길 바라고요. 홈페이지에 이번에 콘테스트에 참가한 사람들의 어떤 작품 업로드가 돼 있나요? 그게 예.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현재까지 작품을 업로드한 사람 물론 뭐 작년, 이번까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뭐 혹시 내가 그러니까 지난 대회 말고도 이번 대회 다 실시간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온 사람을 볼 수 있다. 근데 혹시 이게 영어가 안 돼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럼 저에게는 구글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바로 돌아갑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사진이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어떤 것을 주제로 찍었는지도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미스소니언 포토 콘테스트는 세계 각국의 아마추어와 또 전문 사진 작가들이 참여하는 역사적으로 좀 역사가 긴 공모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진 계열로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꼭 해외 취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세계적인 재단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입증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참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한국인이 위너인 경우 그렇게 랭크가 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뭐 우리나라 이번에도 그 올림픽 보면 그렇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지금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좀 많은 인재분들이 도전을 해서 상도 받고 원하는 취업도 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스미소니언 포토 콘테스트 자세히 알아봤고요. 마지막 아이템 어떤 아이템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아, 네, 마지막은 서포터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랜만인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겁니까 오늘은요? 예. 아, 이게 방학이 끝나가면서 이제 서포터즈 모집도 좀 비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을 정말 밍숭맹숭 놀면서 보냈다 백수처럼. 예. 그러면 남은 청춘을 이번에 한번 불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서포터즈는 바로 EDCF 서포터즈 7기 모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EDCF 서포터즈는 ODA, 즉 이제 공적 개발 원조와 EDCF 대외 경제 협력 기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서포터즈인데요.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ODA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가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서포터즈 소개를 좀 인주 학생께서 해주시죠. 네, EDCF 서포터즈는 휴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생을 상대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 서포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하는 서포터의 모집 인원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주요 예. 활동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블로그 기자단 활동, EDCF 국내외 행사 도우미, ODA 관련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봉사 활동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원은 대외활동 확인서 스캔본을 첨부해서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는 자필 서명 후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9월 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고요. 9월 2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만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종 합격자 안내는 9월 9일 금요일 오후에 EDCF 카페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발대식 참석이 필수이고 일정은 따로 추후에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황인주 학생 너무 잘하시네요. 네. 뿌잉. 자, 간단한 용어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 짚어보면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보쌤, 자, 네. EDCF 서포터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 서포터 주체는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이제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하고 경제 정책 방향 수립, 총괄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의 수출입, 해외 투자와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EDCF는 영어가 이거죠.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Fund인데 그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대외경제협력 기금이라고 일컬어지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개도국 간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1987년 설립된 정책 기금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홍보와 또 활동을 하는 건데요. 서포터를 이렇게 모집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EDCF가 내년이면 설치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EDCF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EDCF가 조금 생소했고요. 근데 EDCF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서 기수별 10명 내외로 EDCF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있다고 해요. 10명 내외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서포터즈를 소개해봤던 것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 네, 선발 기준 좀 알아볼까요? 예. 그러니까 선발 기준은 우선 EDCF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선발된 서포터즈는 월 1회 이제 블로그 기사 작성을 하는데 평소에 좀 글쓰기를 잘해야 뽑힐 것 같습니다. 필력이 좋아야 되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원서에는 콘텐츠 제작이나 활용, 또는 홍보하는 능력을 어필하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대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도 이제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최대 3개까지 가능하고요. 3기까지요. 예, 그리고 6기 서포터즈를 참고해서 내가 7기가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게 뛰어난지 정말 자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인증을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인증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자기가 되고 싶어서 사기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막기 위한 것 같습니다. 사기까지 시켰어요. 이건 반사기입니다. 속이는 거죠. 뭐. 속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방송 기자를 꿈꾸고 네. 있어서 이런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서포터즈에 몇 번 참여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선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적을 때 좀 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야의 대외 활동 경험을 강조하고 또 콘텐츠 제작, 활용, 홍보 이런 능력들을 어필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죠. 아무래도 그 포토샵이나 이런 좀 디자인 툴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직접 제작한 게 있으면은 그 이제 제작한 작품들이나 어떤 영상들이 올라가 있는 뭐 개인 블로그, SNS 주소를 첨부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활동했던 인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인턴, 기자단 등 이제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기본적인 지원서 작성과 첨부를 외에도 네. 합격률을 높일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먼저 우선 EDCF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을 보이셔야 됩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주최하는 측이 뭘 얻을 수 있는지 그 혜택을 좀, 그러니까 내 혜택이 아니라
주최 측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좀 자세하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거 중요한데 매년 2월과 8월에 여기서 EDCF 대학생 캠프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참가한 분들은 가산을 주고 있습니다. 좀 그렇군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한번 지원서를 꼭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서포터즈인데 역대 서포터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서포터즈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 4기, 5기 학생들이 4기랑 5기가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4기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적극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뭐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는 그다음에 홍보대사 양학선 선수가 있거든요. 네. 찾아가서 뭐 기계체조할 때 응원도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5기 학생 같은 경우도 뭐 대학교 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이 끝났는데 그다음에 EDCF 캠프가 있잖아요. 거기 서포터로 참여해서 너무 열심히 도와줘서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데요. 어딜 가나 그러겠죠, 뭐. 네. 그러면요. 예. 인주 학생도 이거 구미 당기는 서포터즈 아닌가요? 눈이 완전 이글이글 초롱초롱. 예. 제가 ODA에 대해서는 정치국제 복수전공 그 강의 시간에 재미있게 공부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략한 공모 소개를 준비를 하고 고쌤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서포터즈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를 생각해야 하는 처지라서 어느 정도 활동에 따른 혜택을 저도 모르게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포터즈 활동은 활동 종료 후에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혜택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물거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없는 시간 쪼개서 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홍보대사 활동 지원도 하고 뭐 자원봉사, 블로그 기사 매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기사 할 때는 서포터 담당자분이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원래 직무하고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그 팀원을 이루면은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서포터즈는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중요한 건데 네. 우수 서포터즈로 선정이 되면 이제 매년 초에 해외 인턴 선발을 우대하거든요. 한국 수출입에서 인턴 모집할 때. 그래서 해외 인턴 채용이나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그 국제기구 활동에 관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또 유사 실전 업무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모집하는 해외 인턴 선발에서 우대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야말로 일석삼조. 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옆에 있는 인주 학생. 예. 벌써부터 좀 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집 가자마자 제대로 바로 준비를 시작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선발된다면 생생한 경험담 들려주시고요. 저희가 꼭 들어볼게요. 네, 그럼 EDCF 서포터즈의 주요 활동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고교생 대상으로 ODA 강좌는 그러니까 서포터즈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 가르치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영신고, 서울국제고 등 다에 가서 강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또래들에게 이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전에 같은 경우는 연세대, 동국대, 뭐 서울시대 가서 게임을 하면서 정보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대학 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가 이제 박찬호 선수하고 양학선 선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선수들이 갈 때마다 따라가서 도와주거나 그다음에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려운 사람의 자립을 돕는다는 OD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복지센터나 다문화 어린이 합창대회 도우미 활동 등 자원봉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일에 필수로 작성하는 블로그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이제 초본을 작성하면서 뭐 동료나 또는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홍보하는 방법을 아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고요. 또 미래 해외 취업을 위한 어떤 이력 보장도 그렇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저희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좀 임한다면 나중에 더욱더 빠르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고쌤, 오늘 준비한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첫 출연인데도 떨지 않고 정말 똑부러지게 그렇죠. 잘 설명해 주신 우리 황인주 학생 정말 대견합니다. 자료도 네, 꼼꼼하게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와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감 어떤가요? 저는 이런 생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떨렸는데 이게 근데? 좀 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취업 준비라는 게 굉장히 막막한 일인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게 돼서 다시 힘이 나는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생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될 수 있는 건데 황인주 학생 뭐 아주 뿌잉뿌잉 정신으로 아주 굉장히 잘했다는 거 저희가 대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어떤 아이템 갖고 올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예.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공모전과 서포터즈는 이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취업치 특히 공모전의 서포터즈 인크루트의 고종필 컨설턴트와 황인주 대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요 스페셜 재밌게 보셨죠? 1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요. 취업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네, 사적공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는요,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 취업 관련 핫 이슈를 짚어보는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남규 아나운서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뭐 또 샤방샤방합니다. 네. 요즘 아주 약간 뭐, 예. 날도 더운데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옷이라도 요즘 아주요. 예. 잘 나갑니까 제가? 확실해지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있어요? 더위 요즘 또 유도 보면서 이겨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이 생각보다 들리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유도 전문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아, 페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 거의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욕을 주로 하셔서 어. 네,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욕을 하시니까 여기서 욕을 빼고 페인을 얘기하지 않았고 아, 거의 다 욕만 욕이었습니다. 했습니까? 술 드시고 욕하고 아, 이것뿐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뭐 다들 올림픽으로 이렇게 열대야를 견디고 있지만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마냥 이 열기를 즐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오늘 취업인 뉴스에서 정말 숨통이 트이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네. 어떻습니까? 그런 거 가져왔어요? 아, 제가 숨통까지는 못 튀어드릴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조금 재밌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 조금 우픈 현실이 아닐까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도 뭐 어두운 거 아니라고 하니까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이게 회원 수가 수십만 명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이 찍은 얼굴 그 사진을 올리고 이게 평가받는 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민망하고 순식간에 부끄러운 매장될 수도 부끄러운 있는 일이죠. 상황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매장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도 이 취업이 안 되니까 불안한 취업 준비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올리고 평가받는 거다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건데. 우리가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네네. 내가 얼굴을 내려고 하는데 내 얼굴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네, 말씀은 뭐 어허. 얼굴 올리고 어떻습니까? 합격될까요? 어디를 고쳐야 될까?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네. 사진이나 자신의 스펙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철저한 개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굉장히 절박해서 어떻게 보면 불안감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정보를 오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개인 정보를 오픈해 버리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그럼요. 같은데요. 예. 보통 이 오픈하는 정보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자신이 지원서에 넣을 사진을 거기다가 올리고요. 네. 여기에다가 자신이 가고 싶은 기업 그리고 뭐 이름까지는 안 적고 희망하는 직무 같은 걸 적는데 네. 여기에는 뭐 이름이나 학력, 나이 같은 그런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사진을 올리면은 그 회원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또 재밌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렇죠. 남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피드백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막 사진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올릴 때 분명히 보정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아니 못생긴 사진을 본인이 봐서 올리지 올리겠어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올렸는데 반응까지 안 좋으면 그때 또 이제 더 전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네. 좀 더 자괴감에 빠질 수 맞아요. 있을 건데 반응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네.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그 보정 얘기는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주로 대답은 뭐 좋다,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배경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뭐 앞머리를 바꿔보세요, 안경을 써보세요, 뭐 렌즈를 껴보세요 이런 대답 등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통 하면 자소서 첨삭이나 아니면은 복장 어떻냐 이런 거를 많이 인터넷에 물어보곤 했었는데 이제는 뭐 면접용 사진부터 또 개인 이력까지 첨삭을 받는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렇죠. 조언을 받고 나면 다시 또 사진을 찍어야 될 수도 있겠고 또 네. 이게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진 찍을 때 저희도 뭐 아나운서 준비할 때 프로필 찍으면 뭐 몇십만 원 하기도 하고 그런데 헤어나 또 메이크업 준비해야 될 테고요. 또 돈 들여서 했는데 또 안 좋은 말 들으면 또 마음만 상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이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최소 10,000원부터 10,000원은 정말 만원 정말 그냥 동네에서 찍는 그 정도고 최대 10만 원, 정말 몇십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포토샵을 이용한 보정 등 후처리 작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뽀샵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메이크업실이나 어떤 메이크업 아카데미까지 갖춘 면접 사진 전문 스튜디오들도 아주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여기 한 취업준비생이 한 말이 있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잘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지나친 보정은 또 신뢰를 줄 수 없다 보니까 외모로 호감을 살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주변에 묻고 또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뭐 기업에 이력서를 낸다거나 뭐 면접을 보러 갈 때면은 사진과 복장에 신경 써서 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요즘 취업 준비생들만큼 뭐 이렇게까지는 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이력서에 들어간 사진이 우리가 또 잡정호센터 특집에서 그러잖아요. 사진 필요 없다. 안 본다 하지만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수치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일단 기업 10곳 중에 6곳은 채용할 때 서류 전형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군요.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지난 3월에 7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3.4%가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포함하는 항목이 있었고요. 이들 중에 66.6%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조사에서 인사 담당자의 62.8%는 채용 시 지원자의 외모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면 오히려 그게 불합격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아요. 어쨌든 이게 선진국의 얘기가 돼버려서 좀 네. 비교를 해보면요. 이 미국과 호주나 프랑스 같은 해외 선진국은 이미 이력서에 사진을 아예 포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를 보면은 공기업 같은 경우만 봐도 90% 이상이 입사 지원서에서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진을 붙이는 건 뭐 물론이고요. 뭐 생일하고 신장, 몸무게, 가족상 이것까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부동산은 왜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부동산 여부에 대해서 이런 거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한국식 이력서가 학연, 지연, 뭐 혈연, 외모를 통해서 어떻게든 좀 공통점을 찾아보고 관계를 맺고 싶어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좀 고쳐야 할 관념이자 습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정말 다행인 게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곤 있어요. 정말 더디게 나아가곤 있지만은 정말 보이는 거예요? 조금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예. 일단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LG와 롯데, SK그룹은 이 신입사원 공채 지원서에서 사진 첨부란을 아예 없애기도 일단 했고요. 없앴군요. 네.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이 승무원 채용에 증명사진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사전과는 반대로 진취적인 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이 없는 이력서를 받는 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일단 딱 드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자리 잡기까지는 힘들 힘들다. 것으로 보이고요. 네, 부족한 게 많은 실정입니다. 일단 한 대기업 관계자는 캐주얼한 옷을 입거나 단정하지 않은 모습, 배경이 또 부산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성의가 없다는 인상을 준다며 이 사진이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때 전 드는 생각이 조금 좀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야겠지만 사람이 뭐 캐주얼을 입든 슈트를 입든 그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은 보인다면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하면서 그 부산행 연상훈 감독이 나왔는데 농구화 신고 나왔더라고요. 반바지에다가. 정말요? 그리고 안 돼도
굉장히 어떤 자연스럽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 들 만큼 제가 볼 때 옷 자체가 큰 느낌이 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드는 생각이 면접이란 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 면접조차도 막 옷을 보고 뭐 신발 구두 보고 이런 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 고용노동부도 사진과 나이,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에 의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07년부터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표준 이력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뭐 이런 실정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서 무용지물이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취업 시장에서 지원자의 그 능력보다는 외모나 배경을 중시하는 풍토가 하루빨리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표준 이력서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 제도를 따르는 기업이 좀 적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 고용노동부의 표준 계약서 이외에도 다른 게 있거든요. 네. 뭐 아예 법으로 이력서에 사진이나 신체적 조건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됐었는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됐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남규 아나운서 취업인 뉴스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직 이력서에 직무랑 상관이 없는 항목의 개수가 4.7개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사진도 마찬가지죠. 뭐 물론 뭐 인상이 좋다면 좋겠지만 얼굴 자체로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 볼 수 있겠고 여러 기업에 보낼 이력서인데 만약 잘못돼서 뭐 유출이라도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 보통 누가 받겠습니까? 다 우리 저기 취업 준비생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취업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찍겠다고 네.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취업 성형인데요.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능력보다는 외모나 배경을 중시하는 이력서가 하루빨리 능력이 중시되는 이력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실제로 한 디자인 전문 회사가요. 네네. 뭐 학력이나 성별, 외모 등 이런 판에 박힌 걸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다 파악할 수가 없다면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와 뒷자리와 성별, 그 사진도 첨부하지 못하게 아예 사칙을 바꿨는데요. 오직 능력만 보여줄 수 있는 이력서를 원하자 재밌고 정말 다양한 이력서들이 많이 도착해서 정말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남규 아나운서의 말처럼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잡정보센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